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28번째 순서입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뉴스들이 매일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거의 매일 큰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을 압도시키는 연예계에 정말 큰 이슈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배우 정우성 씨에게 혼외자인 아들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우성 씨가 스스로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했고 또 아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혼외자인 법적 지위는 물론 결혼과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하고 결혼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나 의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법적인 엄마 아빠가 정해져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그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겠잖아요. 또 그리고 언젠가는 상속의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결혼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가 좀 있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비록 결혼한 부부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법에서는 그 절차를 인지라고 합니다. 다만 남녀의 차이가 있잖아요. 즉 여성과 달리 남성은 직접 출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출산하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남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지의 문제는 주로 남성 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비혼 출산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아이가 맞다라고 하는 임의 인지가 있고 또 만약 그와 달리 어느 일방이 부정을 한다면 그 일방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법원을 통해서 인지 절차를 밟는 건데 이런 경우를 강제 인지라고 합니다. 그럼 정우성 씨가 언론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정우성 씨는 법적으로도 그 아이의 아빠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맞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물학적 아빠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법적인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지 신고를 해야 인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등록 기준지 즉 본적 옛날로 치면 본적지 또는 그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나 현재지 현재 살고 있는 곳 그곳에 뭐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우성 씨가 지금 인지 신고를 하면 호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으로 치면 호적인데 지금 호적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정우성 씨는 아빠로 또 아이는 아들로 기재가 되어서 법적인 부자지간이 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성도 그러면은 정우성 씨를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예. 현재 그 아이가 한 뭐 생후 8개월쯤 됐다 그랬는가요? 그러면 아마 그 생후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가비 씨가 출생 신고를 했을 것이고 아이의 성은 아빠를 법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는 아마 문가비 씨의 성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향후 정우성 씨가 인지 신고를 하면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 성을 우선해서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정우성 씨 성 따르지 않을까요?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아이는 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협의를 해서 그냥 문가비 씨 성을 따르겠다고 결론을 내면 그것도 법은 인정을 해줍니다.
좀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우성 씨가 내 아들이 맞다라고 하면서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바로 양육비의 지급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정우성 씨 재산이 뭐 600억 원대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지만. 근데 일단 그 두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아이는 어느 일방이 기르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그 실제로 기를 양육권자는 아마 엄마인 문가비 씨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정우성 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지급을 한다면 그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할까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세까지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현재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19세이고 양육비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 현실과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대학 교육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양육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육비는 그 부모 간의 협의만 된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를 주든 간에. 그렇죠. 왜냐하면 재력이 되고 또 영어 유치원도 가야 되고 사립학교 가고 학원도 다녀요. 강남 학원에도 다녀야 한다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되는데 또 이런 경우에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또 부모의 합계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는 늘어납니다. 그게 맞겠잖아요. 아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더 들고 또 부모가 돈을 많이 소득을 번다면 당연히 양육비가 많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최저가가 약 62만 원. 한 달에 62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최대가 그 기준표상에 최대가 약 288만 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최대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 가정법원에서는 기준표상 부모 소득의 합계가 1,200만 원 이상일 때 그 이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기준이 1,2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왜 1,200만 원 이상을 말씀드리냐면 정우성 씨 혼자 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때 아이가 2살 이하면 한 달에 약 220만 원. 근데 아이가 15살에서 18살일 경우에는 약 28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우성 씨 재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약 600억 원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는 최소 220만 원에서 288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우성 씨의 아들이 정우성 씨의 재산을 또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비록 비혼 출산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우성 씨의 직계 비속인데 유일한 직계 비속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현재 정우성 씨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만약 정우성 씨가 사망할 경우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가비 씨는 정우성 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엄마이지만 정우성 씨의 배우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우성 씨도 아이의 아빠이지 문가비 씨의 배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이의 아빠로서의 역할만, 그렇죠. 엄마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는 예, 거네요. 그렇죠. 자, 뭔가 조금 씁쓸하기도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정우성 씨 사건을 계기로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에 대한 어떤 젊은 세대의 시각이 날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인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 아이와 성인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우리들의 사회적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애정과 배려를 다하는 관심이, 또 이를 지켜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결혼 출산인지 비혼 출산인지를 따지거나 차별하지 않는 배려심 깃든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는 돈만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 아주 많이 들어있던 깃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법적인 자녀가 되기 위한 절차, 그 효과로서의 양육비와 상속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벅의 박상현 변호사. 아까 시작할 때도 법무법인 벅이라고 하더라고. 오늘 말이 잘 안 돼. 아니 그랬어요. 지금 도대체 오늘 말이 아니 몇 번째인데 법무법인 백을 발음을 못해요. 넘주연 아나운서님 왜 그러세요? 넘주연 아나운서.